거의 24분 정도에 다 불이 꺼졌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한 상황들인데요.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1시간, 2시간 안에 다 진압이 됩니다만 네. 인명피해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난 다음에 뭔가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끔 잘 관리하고 대비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4년 전 이 포항이었죠. 요양원에 불이 난 바로 그날인데요. 무려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양시설 화재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젯밤이었습니다. 인천 요양시설에 화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젯밤 뉴스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내부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특히 건물 4층 요양원에서 부상자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이 피신을 많이 한 거지. 그 소방대원들이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나온 거지. 지하 1층에 주차된 차량 세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어제 화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어저께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저께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던 네.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약 한 15층 정도 규모인데요. 밑에 1층부터 4층까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서 1층에는 마트,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이 사우나가 있었고요. 네. 4층에는 이제 요양시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은 또 이제 아파트로 사용돼서 사실 화재가 자칫 이제 커졌더라면 상당히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화재 진압은 신속하게 이루어진 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하 1층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방화문도 비교적 잘 닫혀 있고 해서 상층부로 이렇게 화재 자체가 이제 연소 확대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연기들이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사무실, 뭐 마트 이렇게 지상 4층 부분까지는 상당 부분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방대들이 더 출동을 해서 이 중에 이제 이 요양시설에 있었던 노인분들 한 30여 분은 네. 직접 구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를 마셔서 뭐 경미한 부상인 분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긴 했었는데 한 20여 분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실 실제로 이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건물 자체에 이제 PC방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이용 업소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도 이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요양시설 화재가 참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4년 전 화재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이었죠.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에서 요양원 화재가 있었습니다. 무려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였는데 당시 뉴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연기에 질식한 노인들이 구조대에 들 것에 실려 나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노인 요양센터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15분쯤. 1층 사무실에서 시작된 불로 순식간에 연기가 옆방과 건너방으로 확산돼 잠자던 64살 김분란 씨 등 10명이 숨지고 91살 김위천 씨 등 1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0분 만에 진화될 정도로 화재는 크지 않았지만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요양센터에는 시설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수십 명의 노인들을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포스코 연구실, 경비실에 가서 신고를 하고 119 신고가 상당히
지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전기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방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초동 대응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아주 큰 화재였는데 불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좀 컸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요양병원 화재 같은 경우, 요양시설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화재가 이제 발생했다 진압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그 특징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경북 포항에 있었던 그 인덕동에 있었던 인덕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새벽 4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노인 요양보호사분께서 이 홀 부분, 1층 홀 부분에서 이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깨보니까 이 사무실 쪽에서 이제 불꽃이 올라오고 매캐한 연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황급하게 이제 이 요양시설 바깥으로 이제 나가셨던 거예요. 예. 나가셔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을 이제 놓고 온 그 상황을 알다 보니까 직접 이제 빨리 신고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바로 옆에 있었던 포항 포스코 이제 기술연구소에 실험동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관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경비실이 있는데 그 경비실로 이제 뛰어가시게 됩니다. 뛰어가서 이제 그 경비실 경비원분한테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건너편에 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또 관리실까지 또 가셔가지고 불났으니까 신고를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파트의 관리실에는 또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양사분께서는 다시 이제 이 요양센터로 돌아오셔서 환자를 한 분 이제 구조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기술연구소의 이 경비동의 경비원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을 하셨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좀 지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더 빠른 이 소방대의 출동이라든지 진압 또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이 당시에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일반 노인분들 중에서도 또 치매라든지 또 중증 환자들 이런 부분들 이제 중증도가 심각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에 또 취침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피라든지 거동 자체가 어려워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9에 즉시 신고를 했더라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고 말하자면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1층에서 한 명만 구조되고 이제 10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나마 2층은 이제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불이 2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나 보죠?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층에 이제 16분이 계셨는데요. 16분은 소방대가 도착한 이후에 모두 구조가 돼서 사망자 없이 다 구조가 되셔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실제로는 화재사 1층에 이제 사무실에서 불이 났고 사무실에 맞은편에 있던 이 입원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6분이 발생을 했었어서 아마도 이제 사무실에서 발생했던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바로 이제 그 맞은편 쪽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 그래서 연기를 바로 마시고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 바로 옆에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2호실이 있었는데 2호실에서도 사망자가 4명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실에 바로 인접한 실들에서 사망자가 대부분 다 발생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이 발생한 곳들이 이제 복도를 통해서 중앙복도를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행히 위층으로는 연기도 확산이 됐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구조가 빨랐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연기에 의한 노출들이 좀 지연이 돼서 다행히 이제 사망자는 없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본다면 2층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다 구조돼서 생존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빨리 신고가 돼서 또 빨리 소방대가 출동해서 구조 작업들을 했다면 조금 더 생존자들이 좀 더 늘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뭐 늘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 골든 타임에 대한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이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특히나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기본적인 이런 시설이 없이 운영이 됐나 보죠. 예, 뭐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또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방시설, 뭐 화재 감지기라든지 화재 경보 설비 그리고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됩니다만 당시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사실 지금처럼 엄격하게 또 이렇게 강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재가 발생한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83제곱미터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재 경보 설비의 이제 적용 대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만 이런 네. 부분들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보기 자체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건물 자체가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사무소로 거의 한 29년 정도 2006년까지 사용이 되다가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그 남은 건물을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여를 받아서 2007년부터 사설 요양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 좀 무방비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시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화기 3대하고요, 투척용 소화기 8개, 이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383제곱미터가 이제 400제곱미터에 17제곱미터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네. 5평 정도의 차이로 이제 그런 의무 규격에서 이제 벗어난 건데 요즘에는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러면은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 이후에 화재 발생 이후에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뭐 이걸 요양병원으로 짓겠다, 이제 요양 시설로 쓰겠다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 건물 안에 특정한 층이나 공간들을 이제 임대해서 또 노인 요양 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경우라도 어쨌든 이런 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에 대한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당연히 뭐 많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 비상시를 대비한 좀 인력이 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 당시에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기준들이 강화돼서 지금 이제 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이제 직원들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화재가 나는 시점, 그 야간 새벽 시점에 보면 환자가 지금 입원해서 취침 중인 환자가 25명이었는데 1층에 한 분, 2층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유일하게 직원분이 이제 예. 이 관리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이제 화재를 인지한 요양보호사께서는 또 신고하러 바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안에는 딱 한 분 정도가 25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이 정확하게 기능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25분을 제때 정확하게 또 다 구조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것 이외에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이 불이 나기 한 달 전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서 네.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요양센터에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시설 내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라든지 투척식 소화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기재가 돼 있었고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거기 명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사실 직원들에 대한 화재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재 점검에 관련된 기록들도 제대로 잘 관리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경각심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비하는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수습이나 후속 조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노인 요양원이 지금도 이제 한두 곳이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당시 다른 노인 요양원의 실태를 보도한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무려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노인 요양원 화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재빨리 대피시키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노인 2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충북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고 베란다도 없다 보니 완강기는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 대피 공간에는 냉난방기와 쓰레기가 가득해 한 사람이 들어가기조차 버겁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노인 요양원은 한 층을 쪼개 병실 6, 7개를 만들어 놓아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출구를 안내하는 비상등은 꺼져 있고 출입구가 쇠줄로 감긴 곳도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대피를 도울 직원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자동 소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대다수 노인 요양원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보내드린 그 뉴스 영상, 어제 이제 인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계단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노인분들 대피기 때문에 완강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완광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도 사실 화재 대피하는 요령 알려드리면서 완광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예. 사실 정상인 성인들도 사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동이 어렵거나 좀 더 이제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완광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못 하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혼자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완광기를 타는 건 둘째치고 걸어서 이동하시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또 베드체로, 침대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노인 요양병원 또 특히 이제 중증인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피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피보다는 안전한 공간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방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들 이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피 공간 같은 것들을 이제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피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요양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공간들이 이제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된다거나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공간이 또 있고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병원의 이 시설의 이제 근무자들께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그쪽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이런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을 훈련받거나 교육받아서 잘 알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 자체를 잘 관리하고 확보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대피를 시키는 방법 또 대피를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행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간들을 지금 잘 확보하시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는 것들 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을수록 이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이 직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에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도 큰 불이 났었는데요. 무려 2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였습니다. 불이 난 지 4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 2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습니다. 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일부 환자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12시 40분경에 그때에는 연기도 없었고 이미 사람들만 전부 다 죽어가지고 있는 걸 여기 관계자가 계속 소생을 하는데 저까지 같이 있거든요. 요양 중인 환자 대부분이 70대에서 90대 고령인데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첫 발화 지점은 2층 남쪽 다용도실로 밝혀졌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던 링거병과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재들이 타면서 연기가 났고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난 겁니다. 아까 링거 같은 것도 아주 위험한 유독가스입니다. 경찰수사본부는 불이 나기 직전 81살 치매 환자가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화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이 환자의 신병을 확보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 측의 안전조치 실태, 방화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화재가 방화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어떤 건가요? 예, 뭐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에서 불이 나면 화재 감지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호를 바로 소방서에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건물에 불이 났어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 나면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바로 화재 상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신고하거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이제 지연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니까 예. 소방서는 바로 화재 상황들을 확인하고 곧바로 출동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라든지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설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사실 왜냐하면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화재 상황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니까 또 우리가 앞서 봤던 포항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분이 요양사분이 화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걸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건물 내에서 화재 감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화재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가장 좋은데 예. 건물에서 이제 오작동이 나서 불이 안 났는데도 감지기가 이상이 있거나 혹은 또 잘못 이 감지가 돼서 불이 안 난 상황에서도 속보 설비를 통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서로 전달이 되게 되면 오작동 비율이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들은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받으니까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보면 불이 안 나 있고 또 가보면 불이 안 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소방서가 헛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문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출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출동을 하게 되면 진짜 불이 난 곳에 출동에 오히려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예.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분명히 이런 이제 화재에 대한 신고라든지 인지를 빨리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설비는 분명하지만 이거의 전제는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물에서는 이런 이제 감지 설비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18년이었죠. 무려 55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규모의 의료 시설에 대해서도 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후로는 요양원이나 의료 시설에서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량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양병원이나 병원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뭐 속보 설비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앞서 이렇게 저희가 봤던 이런 이제 이 병원들의 화재 또 요양시설의 화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시의 피해 저감에 기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이 중요하다. 예,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불이 나서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진압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이 장성요양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방어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24분 정도에 다 불이 꺼졌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한 상황들인데요. 요양병원 화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길게 타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1시간, 2시간 안에 다 진압이 됩니다만 네. 인명 피해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난 다음에 뭔가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끔 잘 관리하고 대비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 초에도 인천에 노인 40여 명이 있는 요양시설에 불이 났었죠. 이 시설에는 이제 요양 보호사들의 침착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반, 한 요양원 병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자 한 여성이 다급히 달려들어옵니다. 불길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자의 침대를 힘껏 끌어옮깁니다. 또 다른 여성은 소화기를 집어들고 불길을 향해 분사합니다.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로비로 대피시킨 요양보호사들은 이들을 휠체어에 옮겨 태운 뒤 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화재 당시 이 요양원엔 고령 환자 48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중증 질환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연기까지 들어찬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환자들을 대피시킨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대처 덕에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빠르게 대피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잠시 밖으로 대피했던 환자들 대부분은 무사히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이달 초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소방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네, 방금 뉴스 영상을 보시면 직원들의 대처도 좋았고 네. 이 요양시설의 화재 대처가 많이 개선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여태껏 다뤘던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사고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있는 소방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들 또 이런 것들이 강화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또 그렇다면 이런 업을 하시는 이제 이 영업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전보다는 화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인식하셔서 사실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은 훨씬 좀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방 당국에서도요, 각 관할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양시설 혹은 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실 화재라는 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하시고 대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를 많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유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예. 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그만큼 속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안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요양병원 그리고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직원분들의 어떤 역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 매뉴얼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직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행동 요령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피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불이 난 다음에 뭔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화기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대부분 또 이렇게 병원들의 화재를 보면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평상시에 전기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전기 기기에 대한 점검 관리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환자들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의 훈련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훈련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해본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것들이 훨씬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자들한테도 이분들이 중증인 환자들도 있고 하지만 환자들께도 화재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잘 따라주셔야 되는지도 평상시에 잘 교육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연기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때는 평상시에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닫아서 연기의 유입만 막아도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들도 철저히 하시는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